북한이 오늘 아침 공개 보도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무장을 해제했던 지역에 군대를 다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대남 전단 살포 계획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당장 접경 지역에서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북한군 총참모부죠.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겠다. 그래서 전선을 요새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비무장화된 지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지역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2018년에 이제 남북한 군사 당국 간에 합의한 그 합의문에 따라서 DMZ를 국제 평화지대화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완벽한 상태의 비무장 지역은 아니지만 어떤 이 지역도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이제 해상, 공중,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그 완충 지역들, 네. 이 지역들을 다시 이제 원상태로 복원시키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요새화라는 표현의 의미를 좀 더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북한은 요새화라는 표현은 뭐 한국 전쟁 이후부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취하겠다. 뭐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무장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주목되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전에 북한 2군단 관할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정예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다시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그 분명히 이 지역이 이제 중무장된 지역이긴 하지만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로 이제 만들었단 말입니다. 북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동원해서 이 만든 지역인데 다시 군사지역으로 이제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단순히 북한군이 그냥 진입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 그 남측 시설들, 공장들을 다 이제 부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 중무장된 지역들, 예를 들면 포병 부대를 다시 끌어들인다든지 이렇게 만들 것인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계속 지금 그 예고한 것이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지금 형체도 없이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그 협박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완전히 철거하고 군인이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자신들의 입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군인을 주둔해서라도 자신들의 어떤 그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이제 경고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 우선 지금 단계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남쪽의 전단을 살포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정부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관련 단체를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북한은 일종의 이제 우리 정부 길들이기 또는 우리 한국 사회를 길들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에 세찬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네. 최고 주도자 수준의 중요한 합의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행 안 되는 원인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고 평가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 제재 문제와 미국과의 협의가 이제 전제가 돼야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는 이런 구조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 그 남북 간의 중요 합의를 전반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 핵심 요소가 결국 이제 전단지 살포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대통령이나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 봤을 때는 여전히 전단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지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걸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우리 정부의 대응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차원의 대응, 뭐 여든 야든 그리고 그 탈북 단체의 어떤 동향 또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우리 남쪽 사회가 좀 더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평화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전단지를 더 이상 날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북한의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북한
오늘이죠, 오늘 총참모부 발표문을 꼼꼼히 뜯어보면 행동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했지만 북한이 이렇게 뭐 자기 내부 의사 결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남쪽을 괴롭힐 수 있을까?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죗값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죗값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탈북자가 전단지를 살포한 행위에 대한 죗값. 네. 그리고 이걸 방치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이게 이제 죗값인데 이 죗값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그럼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견을 먼저 접수하겠다 이겁니다. 그 의견을 지금 접수한 단계입니다. 지금은 예. 그 정책 건의를 이제 받아들였다. 그럼 이 정책 건의를 또 연구해서 이걸 또 액션 플랜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행동 계획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당 중앙 군사위원회 성의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시차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예. 근데 이게 이제 갖는 그러면 메시지가 뭘까? 굳이 이렇게 자기들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렇게 어떤 뭐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더 과격한 또 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이 문제, 특히 전단지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노력을 해달라. 그런 메시지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경고가 현실화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 걸까요? 그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가 향후 대응을 또 어떻게 하느냐, 국회 차원의 대응, 예. 또 언론 차원의 대응, 또 시민 사회 특히 이제 탈북 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이미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 남쪽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시기도 달라질 것이다. 이거. 네, 결국 북한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결국 좌지우지할 거라는 분석으로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조금은 다르게 보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참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노동신문 1면, 3면에 걸쳐서 대남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평양의 시민들을 동원해서 총 걸기 대회, 대남 규탄을 하는 그런 이런 걸기 대회를 한 적도 사실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과정들을 지금 다 그 북한 일반 주민들하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최고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이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자기들 이런 조치를 한다. 뭐 이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북한이 이제 그 북한이 최고 지도자 중심의 어떤 뭐 그런 그 일사불란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네. 지금 형식은 일반 인민들의 의사도 반영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뭐 그런 어떤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며 초당적 협력을 위해 앞으로 위원님들께 수시로 관련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차관은 이미 계획된 남북 접경지역 현장을 방문하느라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영준 통일정책실장입니다. 김창현 교류협력실장입니다. 여상기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정세분석국장입니다.
이종주 인도협력국장입니다. 이병원 남북협력지구발전 기획단장입니다. 정승훈 남북회담 본부장입니다. 이주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김기혁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김종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장입니다. 이금순 북한 인권기록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부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먼저 대남 동향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 담화를 비롯하여 통전부 대변인 및 통전부장 명의 담화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담화를 통해 최고전원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 차단과 대남 사업의 대적 사업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철폐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 비무장화된 지대들을 요새화하고 지상 전선과 서남해상 개방 및 안전조치 강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공개보도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들에도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지역과 직능별 항의 군중집회 개최 등 각계의 후속 반영 보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6월 12일 리성권 내무상 명의로 북미 정상회담 2주년 계기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한편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6월 13일 권정근 내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서는 북미 관계에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미중 간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내 동향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당 중심의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전을 강조하면서 경제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6월 7일 개최된 당 정치국회의와 5월 24일 보도된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반적인 과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군부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조하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는 등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위생 방역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평양 종합병원 건설 등 보건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올해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식량 증산과 이를 위한 화학공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현안 보고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대남 압박 수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오늘은 그 북한군 총참모부가 어떻게 보면 군부가 직접 나서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쭉 경과를 설명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현황 소개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엄중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네.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발언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지금 많은 국민들 특히 또 북한 쪽에서도 과연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또 후속 입장을 내놓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그 김현철 장관이 후속 발언이 이제 발언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과연 정부 차원의
대안을 이제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본 거는 모두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제 현안 질의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부 차원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 도발의 명분이 결국 지금 전단지 문제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는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 네. 거기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서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전단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해달라.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한테 큰 숙제를 지금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남북 간의 그 대결 국면이 향후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건지가 이제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또 주목을 끌었던 게 북한군 총참모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형식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공개 보도 형식을 취했는데 통상적인 그 발표 형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 연구자 입장에서도 북한의 이제 새로운 현상들이 지금 워낙 많이 나타나니까 왜 또 뭐 김여정 그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지금 사실 연구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공동 보도라는 용어는 저도 처음 봤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오픈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형식상으로는 공동 보도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성명입니다. 이건 성명으로 일단 봐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과 충분히 공유하겠다. 총참모부가 예. 어떻게 보면 총참모부는 그 최고 지도자의 군 통수권 그러니까 군령을 집행하는 기구잖아요. 이 기구가 일반 주민들에게 이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는 잘 많지는 않습니다. 네. 거의 뭐 준전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번 자기들의 이런 군사 행동은 인민들이 지금 이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 분노를 대신 지금 이 군인이 이제 나서서 행동을 통해서 뭔가 해소시켜 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 보도라는 형식이 나왔는데 어떻든 이 총참모부는 김여정 그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지시한 걸 이행하는 형태, 그걸 집행하는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군사 행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 북한이 이런 발표를 한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남습니다. 실제로 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 총참모부로 넘기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시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심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 탈북 단체들의 전단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한 그 부분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전단지 문제는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 시간이 걸리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최대한 압박하는 게 이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계속 문제시하는 것이 그동안 뭐 했느냐. 이게 남북한 정상 간의 중요한 핵심 합의가 전단지 살포를 안 한다는 건데 서로 안 하는 그 합의인데 이 합의를 2년 동안 지키지 않고 뭐 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 뭐 언론, 국회 모두가 합심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모색을 하는 것이 진짜 이 북한의 이런 어떤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또 더 관계 악화를 막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해법을 제시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는 그 근거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공식 입장인 그 노동신문의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네. 이제 바로 전단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남남 갈등과 이런 요소들도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죠? 이 전단지 문제와 관련해서 예. 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못 모으느냐?
우리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공동의 어떤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고 공동의 어떤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합의한 게 4.27 판문점 선언이고 9.19 평양 공동선언인데 왜 우리는 이걸 이행하려고 하는데 그 이행을 방해하는 전단지를 살포를 해서 합의를 좀 깨트리려고 하느냐? 그걸 함께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네. 교수님, 간략하게 짧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탁드릴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오늘 그 발표 수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북한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개인의 친분 관계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4월달에도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북쪽에서 친서까지 보내오고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남북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데 그때 좀 더 이렇게 좀 얼굴 좀 덜 창피한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여건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의 문제 삼는 게 계속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자기가 최고 존엄인데 이 나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내세워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든 다시 남북 관계가 재개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이 대북 전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특사도 대북 전단지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면 북한은 수용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